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스타 이서구입니다. 이번 주 저 나름대로는 좀 기분이 좋네요. 왜요? 여러분들께, 우리 함께 하시는 가족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서 나름대로 흡족한 한 주였습니다. 물론 시장 전반적인 상황은 주 초반에는 안 좋았죠. 하지만 수요일날 저점 찍고 오늘까지 쫙 올라온 흐름, 바로 누가? 이서구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시황으로 말씀을 드려서 기분이 좋네요. 시황 적중한 것 같습니다. 목요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저점 찍고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급하게 화요일날 매수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저점 찍고 시황 적중한 것 같고요. 그리고 주도주 선취마도 적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재 섹터 수요일날 목요일날 저점 예상했고, 그때 화장품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철강, 조선, 건설기계, 자동차 등 산업재 섹터 한번 관심 있게 보자.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월요일날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럼 월요일 녹화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요. 그리고 화, 수, 목 바로 어제까지의 발빠른 시황 보시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생각엔 이렇게 한번 하다가 주 후반에 돌리지 않을까. 잘 기억하세요. 이번 주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는 어떻게 정리를 하겠느냐? 요거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악재, 분명히 악재였고요. 그런데 그것이 재탕되는 거예요. 즉 하락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얘네들 왜 이래? 누구? 외국인 애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급락 이후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했죠. 세계 다른 증시, 미국, 유럽, 중국, 다른 증시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상대로 전략대로 움직였다면 아주 좋았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박스권 하단 지지, 즉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것이 이 지지거든요. 지지하면 뭐예요? 올라가기 아니면 옆으로 가기인데, 이렇게 되면 주요 주체들, 누구? 외국인, 기관, 개인 빼고? 아니요, 개인 포함해서요. 큰 손들 있잖아요. 종목 매매에 들어가요. 종목 매매에. 그러면은 종목별 장세라도 최소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목별로 접근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가 매수, 요 부분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2700선을 살짝 회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돌파하고요. 2750 다음 주, 2750 다음 주 일단은 가고 보자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증시 상승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난주 월, 화, 수 해가지고 좀 안 좋았죠? 왜 안 좋았어? 상승하고 싶어 하는데 도와주질 않네. 주변 환경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는요, 상승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왔고요. 그래서 양봉이라는, 즉 시작해서 올라가고 다시 그 다음날 미국 증시 때문에 떨어져서 시작하더라도 다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다 그랬죠.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 악재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미 아는 악재예요. 이미 아는 악재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다시 새로운 하락 추세로 가지 않는다고요. 이런 부분 다음 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미국 증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이번 주 보시죠. 떨어졌어요. 이번에 처음 올라간 거예요. 다우 산업지수인데요. 오늘 새벽에 마감한 지수 1.85% 급등했죠. 그리고 S&P예요. 2.5% 급등했어요. 근데 오늘 거의 처음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증시 잠시 뒤에 보시겠지만 나스닥이요. 어제까지도 안 좋았는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거 3% 상승했어요. 첫 상승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죠. 무슨 문제? 오늘 새벽에 마감한, 즉 오늘 밤에 아직 장이 안 열렸어요. 새벽에 마감 현황, 시간 외에서 아마존이
이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거의 뭐 최상위급이죠. 1, 2위를 다투죠. 아마존이 마이너스 10%예요. 이거 찝찝하죠. 그리고 애플이 마이너스 2몇 %예요. 그러면 미국 시장 당연히 떨어지겠네. 얘네들만 해도 다른 종목 올라가도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장 초반에 미국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장중에. 그런데 우리나라 장 마감 무렵까지 어떻게 됐느냐? 마이너스 0.5%까지 기어 올라왔어요. 이거 왜 올라왔느냐?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잠시 뒤에 보시고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증시 제가 발빠른 시황에서 이날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 날이죠. 중국 증시 이제 바닥 찍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률 얼마? 80% 이상. 90%든 100%든. 저는 100%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네, 80% 이상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현재 이 방송을 찍는 현재 중국 증시 마감은 안 했는데요. 2.4% 이상 올라가면서 바닥 찍었어요. 왜? 시진핑이요. 시진핑 주석이 경기 부양해야 될 것 같아. 뚝 떨어지고 나서 여기에서 경기 부양 좀 해줬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그럼 더 좋았을 텐데 뚝뚝 떨어졌죠. 왜? 지급 준비율은 이날을 해줘서 야 경기 부양하는 것 같은데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금리를 동결시켜버렸어요. 코로나 봉쇄가 됐는데 인하하지 않겠어? 했는데 동결. 그러니까 실망 매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시진핑이 이날 한마디씩 했죠. 그리고 오늘은 또 뭐가 나왔느냐? 중국 홍콩에 있는 플랫폼 기업, 인터넷 기업, 게임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할 것 같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올라왔거든요. 확실히 저점이죠. 이래서 주식 시장은 먼저 움직여요. 오늘 나왔거든, 그 이슈는.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이 부분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시간, 이 방송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이 부분 보시죠.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홍콩 H지수나 홍콩 항생지수랑 많이 연동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여요. 근데 딱 지지받을 이 갭 부분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가네요. 즉 주변 환경 양호합니다. 물론 여기에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진짜 장난 아니게 올라갔죠. 코로나 초기 때 급등했던 그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환율 하락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좋아. 주변 환경 양호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로 가보죠.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증시는 상승하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 초에 뚝 떨어져 버렸죠. 상승하고 싶어 한다며. 근데 왜 못 올라? 이렇게 야단하실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시작해서 올라가서 마감하는 건 뭐예요? 양봉이라고 해요. 빨간 거. 지난주에 이 양봉이 계속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시장을 상승을 원하는 매수주체가 계속 있다는 거야. 이게 너, 나, 우리 몇 명? 아니요. 공통된 분모가 있어야 돼요. 큰 자금을 쥔 외국인, 기관, 개인의 합의가 있는 흐름이라고요. 그래서 차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해석하는. 자, 보시죠. 월요일 날 방송했었을 때 미국 증시 오늘 밤에 상승 마감하게서 내일 떠서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2600 한번 각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그래서 목요일일 것 같은데 수요일부터 저점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뚝 떨어진다면. 이라고 했는데 수, 목, 금 오늘까지 올라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략 여기서 좀 잘난 척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칭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깨가 좀 올라가고 저도 예, 힘내서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요 부분. 다만 일단은 형님들이 움직였죠.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4% 급등을 하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상승하고요. 요즘의 특징이, 이번 주 후반의 특징이 갑자기 생뚱 당치도 않은 종목들이 대형주단에서 7%, 8%, 9%막 튀었죠. 웬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 얘기가 나도는 거 하나로 와 9%? 야, 근데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야, 삼성전자 그동안 필라델피아 지수랑 연동 전혀 안 되고 나스닥과 전혀 안 되다가 오늘 갑자기 4%? 일반 대형주 단으로 생각하면 4%가 아니라 10%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지수 대비해서 보면 삼성전자가 4% 튀었어? 생각을 한다면. 이런 의미에서 지수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크게 보면 이 박스권이라는 흐름에 저점을 확실하게 지켜줬다라는 거. 그러면은 종목들 매매가 들어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태까지 쉬었던 종목들 포기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오늘 올라온 거 보세요. 그동안 열흘 동안 떨어진 거 오늘 하루에 다 끌어올렸거든요. 한국전력 어제 올라오고 오늘 올라온 거 보세요. 지난 한 달 내리 빠졌던 거 어저께 하루로 제자리 돌려놨거든요. 이런 현상이 중소형주에서도 최소한 반절 이상 올라온다 이거죠. 즉 순환매가 다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 약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서 더 강했었죠. 이때 상대적으로 더 강했어요. 왜 근데 이번에는 더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은 더 강했죠. 1.4%. 왜? 예, 형님들이 지수 안정화가 돼서 더 이상 안 떨어질 거라고 하는 지지를 딱 보여주면 거기서 매매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외국인 기관 우리나라 큰손, 개인 큰손들이 어떤 종목 살까? 아, 이 종목. 이거 싸 보이는데? 얘는 왜 안 올라갔어? 다른 거 올라갔는데? 이러면서 올라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지 마세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화장품주잖아요. 다 포기할 때 저점 찍고 여태까지 잠시 뒤에 이차한불 보시겠지만은요. 저점에서 140% 올라갔어요. 두 달 사이에. 140% 이상. 더블 반 나왔어요. 자, 그리고 투자 주체별 동향 보시죠. 자, 요거 겁먹지 말라 그랬죠. 외국인 1조 매도한 거. 예, 오늘로써 1조 이상 이틀 동안 매도한 거 다 매수했어요. 제자리 갖다 놨어요. 얘네들은 치고받고 단타하고 있어요. 주식 매도한 거 우리 뭐 4만 원, 삼성전자 5만 원에도 매도 시작했는데 뭐 재작년에 이미 얘네들은 버린 거예요. 환율 근데 고점 꺾여서 이제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데 이거 매수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물과 옵션 동향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옵션에서 콜옵션 매수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플러스 알파는 돼요. 하지만 이 풋옵션 매도가 진행됐다라는 거 어디에서? 박스권 하단인 2600 초반에서 옵션 매도가 들어왔다라는 거. 그럼 뭐예요? 그동안 풋옵션으로 수익 본 거, 야, 여기서 이익 실현해. 이건 무슨 의미일까? 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의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옵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매수했어. 그래, 많이 떨어져서 풋옵션 많이 수익 봤어. 자, 외국인이 매도를 했어. 그러면 왜 매도했을까?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해요? 그럼 바보지. 안 그렇겠습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더 내버려서 수익을 더 냈겠지. 풋옵션 더 사고. 근데 이거 여기에서는 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최소한 제자리 아니면 이상 올라가겠는데 하니까 풋옵션 이익 실현을 시작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전반적으로 수급이 돌았어요. 수급이.
이 부분 발빠른 시황에서 제가 계속 체크해 드렸고 수요일 날 특히 말씀을 드렸죠. 저점 찍은 것 같습니다. 수급이 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종목 하나씩 체크해 보죠. 그리고 다음 주 관심주까지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하나씩 체크하시면 돼요.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화장품주를 주의 깊게 봐라 라고 이번 주에 말씀드렸고 계속 체크했어요. 이번 주에 발빠른 시황에서. 이츠한불 저점 13,000원입니다. 저점 13,000원. 그리고 오늘 고점 32,000원이에요. 140, 한 3% 되나요?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마스크에 노 마스크. 요거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갈 여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어제 방송에서도. 오늘 슈팅이 나옵니다. 노마스크 오늘 장 출발 전에 속보로 나왔죠. 정부에서 다음 주, 즉 5월 2일 노마스크 시행. 오늘 이럴 때 쫙 뻗을 때 이걸 슈팅이라고 해요. 오버슈팅. 한 번 덜어줘야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까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일단은 이슈를 했습니다. 오늘. 앞서 발빠른 시황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때는 한번 슈팅일 때 덜어주는 거고요. 덜어주는 거고요. 잠시 뒤에 다른 종목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석과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이 이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노마스크 되고 중국 봉쇄가 남았어요. 중국 봉쇄. 중국이 남았어요. 요거 한 번 더 이슈가 있다고. 그래서 고점 한 번 더 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다음 주에 한 번쯤 뭐 여기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조정을 준다면 다시 살 생각도 있어요. 다시 사겠다라고 100%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살 용의가 있어요.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이츠한불 오늘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토니모리가 좀 더 강했죠. 오늘 더 강했어요. 하지만 윗꼬리 달고 내려온 거는 뭐 똑같았어요. 여기에 한국 화장품 앞서 발빠른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최근 이틀 동안은 한국 화장품이 좀 더 셌어요. 후발주를 보시면 돼요. 저점에서 올라온 거는 역시 대장주였었던 이츠한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던 건설기계 이거 월요일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거 뭐예요? 그게 뉴스가 됐습니다. 쪽집게 주식수다. 야, 이거 기분 좋게 됐는데요. 이제는 이거를 보라 그랬죠.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이거를 보라 그랬잖아요. 월요일 날.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바로 이 뉴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와 재건을 요청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누가 그동안 얘기했었나? 아마 아무도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므로 인해서 진성TC 그동안 대장주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예, 15%까지 급등했다가 밀렸는데 앞서 화장품주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1차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즉 급작스러운 뉴스가 나온 거죠. 준비된 뉴스가 아니잖아. 노마스크는 준비된 뉴스잖아. 이거 노마스크 할 건데 여태까지 기다렸던 애들이 팔은 거였고요. 얘는 오늘 급작스럽게 나온 뉴스로 윗꼬리 달고 쫙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윗꼬리 달고 차익 매물이 나왔거든요. 재건에 대한 부분 앞으로 계속 나올 뉴스예요. 저가 매수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예,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이 종목은 문자도 드렸고요. 중기 종목으로요. 단기 종목 말고요. 단기 종목 드린 것도 있지만은 중기 종목. 아주 좋죠. 좋습니다. 거기다가 두산 바켓 이 종목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수요일 날 이들 종목 접근하라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
한번 볼까요? 수요일 날 여기서 매수했으면, 수요일 날 여기서 매수했으면, 화장품주들도 수요일 날 이날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매수했으면 벌써 30% 이상이네요. 두산마켓 수요일 날 여기에요. 시작가가. 두산마켓 역시 재건 사업이 들어간다면 미국 법인 분명히 있을 거고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수요일 날 여기 들어갔으면 6,000원 10% 바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두산마켓보다 이제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 물론 대장주는 진성 TEC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마켓 대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된다면 차라리 이쪽 방향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도 더불어서 첨언해 드릴게요. 그리고 철강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죠. 아직 갈 길 멀다. 실적 더 갈 것 같다. 이 부분입니다. 제품가 인상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기대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동국제강이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더블 나왔습니다. 더블 실적. 그리고 적자 전분기 대비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변했죠. 수요일 날 샀으면 목요일 날 샀어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현대제철이죠. 현대제철. 수요일 날 저점. 오늘 조금 밀렸어요. 이거 왜 밀렸을까? 포스코홀딩스 수요일 날 저점 찍고 올라오는데 오늘 마이너스예요.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6%. 얘는 0.53%. 왜 그랬을까요? 순환매예요. 먼저 올랐잖아. 지수가 빠질 때 먼저 올랐잖아. 이만큼. 그러니까 삼성전자 못 오르고 한전 못 오른 종목이 올라오니까 걔네들 올라온 대신에 얘는 약간 조정이 있었구나. 숨고르기 했구나. 소위 가끔 방송에서 보면 아름다운 조정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매물 소화를 잘하고 있어요. 이들 종목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조선에서는 한 종목만 보자 그랬죠. 이게 다소 약합니다. 왜 약했을까? 지수가 약할 때 얘는 거의 지금 9만 원에서 16만 원이면은 80% 올라왔죠. 80%. 거의 더블이라고 봐도 되고요. 올라왔어요. 당연히 매물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매물이 아주 양호합니다. 조정이. 이거야말로 아주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21선 이제 올라옵니다. 빨간 선 21선. 다음 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MSCI 지수 편입 이제 다가오죠. 다음 주 기대해 보시죠. 자동차 시장 대비해서 자동차 괜찮을 것 같다 라는 판단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점유율 확대 이 부분이 초점이죠. 경쟁사 대비 경쟁사들은 쾌파가 줄어들었는데 마켓 쉐어가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는 늘어났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아 보시죠. 다른 종목보다 기아가 월등히 전평가되어 있고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그렇습니다. 저점에서 바로 추세 살아나는 흐름, 긍정적인 흐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 맥락. 다만 지수 대비해서는 제자리인 것 같아요. 요번 주. 근데 지수 대비해서 보면은 강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를 않았잖아. 그런 점에서 자동차까지 이번 주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음 주는 그러면 어떤 종목 봐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들 종목 전략 플러스 알파를 다음 주에 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디서 말씀을 드릴 거냐? 다음 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이죠?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 제가 월, 화, 수, 목, 금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거고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도를 드립니다. 요번 주 월요일 말씀드렸었던 것 정확했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증시 이슈,
증시 일정과 함께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찾아뵈니까요. 저녁 7시 많이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특히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었던 부분 오늘 이번 주에는 정확하게 또 맞지 않았어요. 예,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VIP 회원 제도도 있는데요. 예, 유료 회원이죠. VIP 유료 회원 제도. 회원 제도도 있는데요. 라이브로도 생방송 매일 아침 8시 5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이브 회원도 있고요. 문자 회원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 비중 몇 퍼센트 매수 뭐 이렇게 또 오늘처럼 어떤 종목 이차한불 얼마에 매도 이렇게 문자로 바로 드립니다. 010-9628-8231 010-9628-8231로 문자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은요. 예, 우리 직원이 전화하셔서 또 안내 친절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은 저와 함께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음 주 생방송 그리고 발빠른 시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주를 기대하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